네, 안녕하세요. 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드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뭐 허공에다가 허공에서 막 돈을 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서 참 사행심도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도 많고 망한 사람도 많고 답답한 사람도 많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다 뭔지를 몰랐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파이코인은 그나마 이제 굉장히 접근 가능하게 핸드폰으로 코인을 채굴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내일도 이제 뭐 또 지방에서 이 KYC 뭐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뭐 이런 지갑 만들기, 뭐 비밀 구절, 뭐 잊어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요즘 뭐 계속 사무실 오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는데, 이제 그런 거는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은 그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화폐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화폐 혁명을 왜 하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는데 왜 화폐 혁명을 해야 되죠? 지금의 화폐에, 지금의 제도 금융권 내의 화폐를 가지고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통화위기, 외환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저 니케이 지수 대폭락하고, 저기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다 폭락했죠. 다 폭락했죠. 그들끼리의 리그에서 다 폭락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없게 하겠다라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그래서 파이코인의 화폐혁명의 스토리가 밝혀지게 되면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 유럽 각국 정부가 다 도와줄 거예요. 자기네가 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가 살고, 유럽의 금융이 살고, 일본의 금융이 살고, 중국의 금융이 살아요. 그런데 한국이 63%, 일본이 23%, 미국이 30%, 인도가 5%? 참 이러니 파이코인이 만드는 혁명을 제하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경제 미세 혈관까지 돈이 다 돌아야 되는데, 한국 63%, 일본 23%, 미국 30%, 인도 5%가 뭔 것 같으세요? 네, 파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경제를 지향하는 파이노믹스인지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거죠.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되고, 뭐 어제 이제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고 큰 거품은 이미 한 방 터졌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안정이 되나. 이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뭐 0.1% 이랬으니까 일본에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의 5%의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이게 이제 1990년도 90년도부터 이 엔캐리자, 그 한국도 그렇게 한 거죠. 전부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또 일본 통화는 세계 기축 통화 중에 하나니까 일본에서 0.1% 빌려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거나, 심지어 한국 은행에만 넣어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전 세계가 일본을 매겨 살렸죠. 최근 30년간. 최근 30년간 매겨 살렸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오르면서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으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를 먹여 살렸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약간 뭐 0.1% 올린다 그래도 이게 채권에서 0.1%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10bp인데. 그러니까 그냥 엔화 빌렸던 거를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계속 올릴까봐. 그러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고,
이것이 이제 올 3월 달부터 17년 만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금리는 해제한다고 3월 달에 미리 한번 이제 툭 해놓은 거죠, 이거를. 그랬다가 이번에 난리가 나니까 며칠 전에 일본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러니까 지금 각국의 정부가 안정이 됐죠. 근데 제가 오늘 뭐 경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미국의 이제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의 부채를 가지고서 전 세계 경제가 돌게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한계가 왔고 일본도 한계가 온 거죠. 이거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위안화가 해줘요? 비트코인이 해줘요? 이 문제를 파이코인이 해주는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요. 첫 번째는 소위 금융자유화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금융자유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국제금융교과서에 한국의 IMF 사례가 나와요. 대부분 이제 은행하고 이제 기업들, 돈 빌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친하죠. 은행 지점장하고 밥 먹고 뭐 전부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규제 당국자들도 이제 그때 뭐 무슨 자본이라, 김영삼 때 무슨 뭐 정권, 민간 정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해벨레 해줬었죠. 그러니까 정부도 도덕적 해이 오고, 거기다가 빌려주는 신용 규모는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돈 빌리는 거 굉장히 쉬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파국을 향해서 다 가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은행하고 고객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정부 당국에서 심했는데, 그거는 군부독재 스타일이다. 민간 정부가 세워서 우리는 그런 건 없다. 이게 아주 금융교과서에 나오는 1997년, 98년에 걸친 한국 금융위기, 금융자유화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 두들겨 잡겠다 그랬죠. 재벌을 두들겨 잡겠다 그랬는데 이제 1990년도 들어서 이익을 잘 못 냈죠. 이제 그렇지만 뭐 그래갖고 땅을 사건 뭐를 사건 재벌들이 막 나갔죠. 그래도 하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계속 재벌 정책 중심을 했고,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뭐 IMF 때 기업들 많이 망가졌지만, 국가가 발전하면서 땅이 막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막 골프장 짓도 하고 뭐 계속 빌렸죠. 돈을 계속 빌리다가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렸죠. 외환자유화를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 저기 OECD 가입한다고 똥폰까지 잡다가 다 망했죠. 멕시코와 체코도 OECD 가입한다 그러다가 한국처럼 망했는데, 한국은 이제 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렸고, 한국이 뭐 한강의 기적에서 돈 잘 버는 나라니까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랬다가 뻥 터졌죠. 이 금융자유화 망조에서 처음 들리는 것. 2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은행이 이제 겁이 든 거죠. 은행 뭐 제일은행, 뭐 강원은행, 뭐 충청은행, 뭐 충북은행, 뭐 평화은행, 뭐예요? 저 이북 오도민들이 만든 뭐 동아은행 다 작살났잖아요. 종금사 다 작살나고. 은행들이 이때부터 KYC 강화했어요. 통화위기를 막으려고. 금융자유화로 이제 왔는데 통화위기를 은행이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이때부터 KYC를 막 하게 되고, 여신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신이 줄이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게 안 좋아지게 되죠.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KYC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 지금 건설붐이 죽은 게 뭐죠? PF가 돼야 되잖아요. PF를 해서 건물의 가치를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도 좀 그렇지만 중국도 통화 위기를 막기 위해서 줄여버린 거죠. 은행이 자신감을 상실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올해 딱 그런 거죠. 왜 그랬죠? 엔화 가치가 막 폭락이 되니까 통화 가치 지키려고 한 거죠. 통화 가치를 계속 지키려다가 보니까 도요다 수출 안 해. 이래갖고 현대차가 도요다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안 한다, 일 안 한다 이제 이러면 이게 세 번째 단계가 외환 위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돈을 풀다가 이제 엔캐리 자금 이런 거를 세계에 공급하는 거를 갑자기 서든 스탑 시켜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지급 능력이 떨어져서 위기가 악화가 돼 버리죠. 근데 금리를 계속 내버려 두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죠. 수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은 오직 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8년간 일본 때문에 전 세계 투기꾼들이 돈을 버는 거죠. 빅머니들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니까 뻥 터져갖고 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생각해 보겠다. 전 세계가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쌍둥이 위기가 이런 식으로 와서 외환 위기, 통화 위기, 금융 위기. 이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통화 가치가 폭락이 되는 거죠. 이거가 한국이 IMF 때 겪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빨리 나왔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에다 물건을 막 팔아서 다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본만 해도 수출이 한국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 금리 상승 통화 가치가 폭락이 됐지만 수출을 막 해가지고서 IMF도 극복을 했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IMF 극복을 했다라는 건 뭐죠? 돈 빌려준 놈들한테 돈을 다 갚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돼요. 이래서 은행권, 제도 금융권에다가 맡겨두면 금융위기, 경제위기, 외환위기, 통화위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전부 엔화 정상화에 전 세계가 공포, 역대급 엔캐리 청산, 또 금리 인상 아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제가 한국은 60%다. 일본은 23%다. 미국은 30%다. 인도는 5%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 KYC 하는 분은 알겠지만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패스포트. 근데 패스포트로 KYC 하면 제일 빨리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 KYC예요. 전 세계 여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 5천만 명 중에서요,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60%밖에 안 돼요. 3천만 명이에요. 한국 굉장히 많아요. 인도 사람 14억 명 중에 여권 갖고 있는 사람 5%예요. 7천만이에요. 일본 1억 2천만 명 중에 23%만 여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30%밖에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지 이게 국제 금융에 돈이 돌잖아요. 여권이 있어야지 국제 금융에 돈이 돌잖아요. 근데 여권 보급률이, 여권 소주율이 미국이 30%라니까요. 일본이 23%라니까요. 이게 이제 세계 여권 지수인데 79억이래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근데 여권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여권 물론 이제 2019년이지만 일본 여권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권 소지자는 일본 전체의 23%. 1억 2천만의 23%면 5천만 명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5천만 명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5천만은 좀 넘나요? 6천만 안 되는 거죠. 한국이 63%. 빙에서 어디 보면은 한국 여권 소유율 40%라고도 나오고 63%인데 63%가 맞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여권 소유율 보니까 없어요. 자료 없음. 베트남 없음. 미국이 30%. 미국이 30%. 그러니 국제금융에서 돈이 이동하게 되려면 국제금융에서 신원 확인하려면 이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안 되잖아요. 여권으로 돼야 되잖아요. 여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어떻게
돈이 미세혈관까지 돌겠어요. 이것을 해결해낸 나라가 이게 전부 그러다가 보니까 GDP 순위로 해서 금융이 돌잖아요. GDP 순위로 금융이 돌잖아요. GDP 순위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돈이 금융기관들끼리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오면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거기서 폭락을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파이코인이 하는 거예요. 여권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있는 사람이 파이코인의 KYC 방법으로 여권이 없이도 국제 간 자금 이동이 흐르게 하는 거를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월가에서 모를까요? 이거를 유럽의 월가에서 모를까요? 이거를 한국의 월가에서 모를까요? 오픈 메인넷만 대보세요. 파이코인이 세계의 화폐혁명을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통화위기가 없는, 더구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이요. 뭐 국민소득 1000불, 국민소득 500불 되는 나라도요. 가면은 먹을 건 많아요. 먹을 건 많아요. 금융기관이 없어서 금융이 생기지 않아서 그게 거래가 안 될 뿐이지 다 저물가로 해서 먹고 살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금융이 아니라 국내에서 물물교환으로 되고 국내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도는데 이게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세계적인 외환위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전 세계 당국자들이 여권이 없어도 국제 간의 자금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파이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000불만 갈까요? 오늘 내용은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